안녕하세요, 학실입니다. DI 파워 재무제표 재무 상태표부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개념 잠깐 잡고, 재무제표를 보면 유동자산이 나오고 비유동자산이 나오고 유동부채 나오고 비유동부채가 나온다. 자산과 부채의 개념부터 잡으면, 부채는 빚, 빌린 거, 내가 줄 거, 외상값 이런 것들 다 빚. 그리고 줘야 될 돈, 미리 받은 돈 빚. 미리 받은 거, 선수금도 빚으로 잡지. 하여튼 빚. 그 자산은 빚도 포함, 내 것도 포함. 그러니까 자본금 이런 거는 내 거란 말이다. 자본금, 액면 곱하기 주식수, 이익잉여금은 이때까지 벌어놓은 걸 쌓아둔 돈,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해외 사업에서 주식을 또 팔아서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자본이라고, 자본과 부채를 합친 게 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유동이 붙은 자산은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걸 유동자산, 현금성 자산은 석 달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거,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을 바꾸기 힘든 자산들, 건물, 땅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장기 적금 이런 것들은 1년 안에 현금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놨다. 자, 얘들의 유동 비율은 계산하는 법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누면 비율이 나와, 곱하기 100을 하면,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금액으로서 유동부채를 나누면 당좌 비율이 나오고,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200%라는 건 부채 대비 200%란 말이겠고, 당좌 비율은 153%. 유보율은 자본금 대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유보율이라고 하는데, 기타 불입 자본금, 자본 잉여금 플러스 이익 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누면은 3,789%라는 거는 37배를 가지고 있다. 자본금의 55억에 37배, 500%를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500%가 아닌 3,700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풍부한 거지. 뭐 엄청난 건 아니다. 얼마 전에 공부한 쿠코홀딩스는 48,000배, 480배, 삼성전자도 2만 배 정도 되지. 웬만한 내가 공부하는 것들은 다 뭐 4,000배, 3,000배, 1,500배, 7,000배 막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이 돈을 쌓아두 놓고는 직원들 월급은 올려주지 않고 사람은 더 안 쓰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자, 이렇게 개념 잡았고, 부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을 하면 부채율이 나온다. 56%. 자, 넘어갈게. 여기는 별도 얘들 이렇게 유동 비율은 275%, 당좌 200%, 유보율이 3,100%고 부채율이 30%. 별도와 얘들이 연결이 그 매출에서 조금 많이 차이 나서 요것도 따라 한번 짚을게. 매출이 여기 별도는 2,010억인데 얘들이 연결하면 3,200억이거든. 그러니까 1,200억 정도가 차이 나서 한 반 정도가 차이 나는 걸로 보여서 이거 한번 짚어야 될 거. 별도는 뒤에서 한번 짚기로 하고. 자, 이제 다시 들어가면 재무 상태표, 이제 재무에 대한 상태표,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한 재물의 있든지 없든지의 상태 내는 거. 자, 기간은 21년 9월 30일까지 3분기 말. 유동자산 아까 말했듯이 석 달 안에,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그 금액이 현금이란다. 돈이 작년에 1,775억이었는데 2,289억, 요거 증가했는 거, 연도성이 증가했는 거야. 현금성 자산도 증가했고, 매출 채권 받을 거, 일해주고 돈 받을 게 1,100억, 1,112억, 874억보다 불어났고, 재고자산도 414억에서 591억으로 불어났고, 기타 유동금융자산은 줄어들었고, 기타 유동자산 조금 증가했고, 비유동자산이 1,102억에서 1,148억으로 조금 증가. 그 중에 유형자산은 이제 건물, 땅, 차, 뭐 이렇게 부품 이런 것들 1,052억에서 1,098억으로 한 50억 가까이, 40억 가까이 증가했네. 법인세 자산도 33억에서 37억. 그래서 자산 총계가 2,878억에서 3,438억으로 증가했다. 부채는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818억에서 1,106억으로 증가했는데, 어떤 게 증가했는가 보니까 단기 차입금이 작년에는 112억인데 이번에는 374억, 3배 정도 불어났다. 단기 차입금이 한 260억 정도 불어났고, 기타 유동부채가 1,200만 원이던 게 16억으로 불어났고, 나머지는 별 차이 없고 뭐 줄어드는 것도 있고, 유동 충당 부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줄어들었고, 단기 법인세 부채도 이게 증가했네. 비유동 부채는 168억에서 137억 감소됐는데, 장기 차입금이 120억 나가던 게 65억으로 반 정도 감소했고, 퇴직급여 부채가 29억이 된 게 48억으로 늘어났고, 부채 총계가 987억이 된 게 1243억, 한 300억, 200 한 60, 70억 정도 불어났다. 자본금은 55억 변동이었고, 자본 잉여금
1028억 변동이었고 이익잉여금은 820억이 된 게 1056억이다. 이익잉여금이 불어났다는 거는 그냥 순이익이 쌓였다는 거야.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을 주거든. 배당금을 못 주는 회사는 이익잉여금이 없든지 있어도 안 주든지 뭐다 쿠쿠홀딩스 48,000배 이익잉여금이 1조 얼마야? 1조 말이 되나? 기타 자본 구성 요소는 마이너스 13억이 된 게 54억으로 불어났는데 요거는 뒤에 보면 또 나올 거고 그래서 요 항목까지 한번 알아볼게. 요까지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까지 자본까지 자 한번 보자. 자본까지 가보면은 여기서부터 자 바로 들어가는 거야. 바로 들어가면 얘들이 수익을 보면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기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데 국내 매출 같은 경우는 증가. 국내 매출이 543억이던 게 926억으로, 미국 매출 181억이던 게 426억으로 증가, 유럽 160억이던 게 248억 증가, 일본 361억이던 게 539억으로 증가, 중국 830억이던 게 830억, 작년 코로나 때도 830억, 지금도 984억 증가, 인도 73억이던 게 156억, 2배 증가했지. 인도는 한국도 거의 2배 가까이, 2배는 안 되지만 한 7, 80% 정도 증가했고, 미국도 2배 이상 증가했고, 유럽은 2배 안 되고 맞지? 일본도 2배 안 되지만 좀 높게 증가했고, 중국이 폭이 제일 적은데 그래도 중국에서 많이 팔린 거네. 중국 매출이 국내 매출보다 뛰어넘었잖아, 맞지? 작년에도 뛰어넘었었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작년 매출보다 다 뛰어넘었어. 뭐 세계 어디를 이렇게 안 가리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기타 다 뛰어넘었어. 다 뛰어넘었어. 그게 중요한 거고. 자, 10% 이상 차지하는 고객은 뭐 두산 인프라코 뭐 그런 거겠지. 그럼 뭐 모른 게 패스하고 얘들의 매출 채권이라는 건 돈 받을 돈, 매출 채권, 비유동 장기적으로 받을 돈이 없어. 비유동이 1년 이상이잖아. 1년 안에 받을 돈이 다 1110억이야. 매출 채권 받을 돈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얘들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없다라는 소리하고 비슷한 말이겠지. 자, 또 뭐고 3개월 그러니까 채권이 3개월 안에 다 들어온다. 정상 채권은 1072억이다. 6개월에서 12개월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또 뭐 있나? 요거는 재고자산은 제품이 291억, 200억에서 291억, 91억 증가, 제공품 만들고 있는 게 98억에서 153억, 원재료 107억에서 138억, 414억이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591억의 재고자산이 불어났다. 재고자산을 이렇게 원가 깔 때 재고자산에 한 1995억 정도를 썼다. 비용으로 인식했다. 재고자산을 쓰는 거는 기존에 샀던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칠 수 있잖아, 맞지? 재고를 쓰지 않으면은 사서 써야 되니까 또 원가가 나갔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마이너스로 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된다.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돈이 적으니까 패스. 자, 기타 금융자산은 단기 금융상품 55억 있고 통화선도 계약할 때 5,4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63억 정도가 기타 금융자산으로 있다. 자, 기타 금융자산의 유동성 부분 여기 63억 중에 1년에 바꿀 수 있는 게 한 58억이고 나머지는 한 4억 8천은 1년에 바꾸기 힘든 자산이다. 기타 자산 같은 경우 선급금 미리 준 돈 내가 준 거 7억 그리고 선급 비용 18억 정도 된다. 기타 자산이 이거 같은 선급 맞지? 이거 기타 자산으로 57억 그래서 83억인데 83억에서 비유동 자산은 하나도 없고 그거다 1년 안에 이제 미리 준 돈들이 기타 자산으로 83억 설정돼 있다. 종속 기업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동양 뭐 메카트로닉 요거 진양 진인 장인과 인디아 요 중국 공장 여기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 장인 같은 경우는 부채가 485억 인디아 같은 경우는 부채가 306억, 장인 같은 경우는 자본이 810억, 그러니까 50% 정도 되잖아. 부채가 50몇 프로 되잖아. 근데 인디아 같은 경우는 부채가 자본의 몇 배고 48 나누기 300 얼마였지? 306. 부채율이 156%. 이거는 156%. 부채 나누기 자본을 하니까 306 나누기 48. 부채 나누기 자본 해야 되지. 637%. 이거는 부채율이 637%. 근데 이 걱정 없는 게 뭐다? 얘들이 지분을 100%를 DY 파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문제가 없는 거지. 맞지? DI 파워가 더 빵빵한 그거지.
내가 10만 원을 빌린 게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있다라면 내가 그 빚이 100만 원 있어. 근데 내가 수중에 돈은 갚을 능력은 안 돼. 근데 걱정이 없는 거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돈 빌려준 사채업자들은 걱정 안 하는 게죠. 아버지한테 말하면 돈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겠지. 자, 또 뭐고 이거 요약 경영 성과는 장인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158억 잘 나왔지. 전분기에는 908억이었어. 그 중에 영업이익이 256억, 순이익이 190억이고 인디아는 225억 매출 중에 작년에는 87억이지만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은 6억이었고 단기 순이익은 이리저리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2억. 작년에는 마이너스 20억이었어. 작년보다 잘 났다. 이제 플러스 돌아서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현금 흐름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장인 요쪽에는 68억 정도가 흘러가고 있는데 인디아는 까먹고 가 있는 게 돈을 제대로 현금이 돌아가지 않고 있지만 걱정 없다. 왜?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회사가 빵빵하기 때문에. 또 뭐 있노? 요번에 유형 자산이 건물 사는데 1억 4천, 구축물 뭐 다리 철도란다. 굴뚝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구축물, 기계장치 5억치 샀고 차량 운반고 2,700만 원, 공구 가구 2억치, 비품 사는데 1억 7천, 건설 중인 자산 한 80억, 사용권 자산 뭐 리스나 이런 거 3억, 합쳐서 요번에 94억 썼다. 94억. 그래서 지금 유형 자산이 1,098억 정도 된다. 자, 건설 중인 자산의 주요 내용 아까 전에 건설 중인 자산 요거 80억 어딨나 80억치. 요 중에 이제 주요 내용이 DY 파워 기계장치 설비하는데 46억 정도 썼고 진양역에 설비 한 4억 정도 썼고 인디아 쪽에 기계장치 한 6천만 원에서 한 50억 정도가 건설자산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뭐 있노? 장부 금액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패스 매입 채무 외상값을 보면은 매입 채무 유동 붙었으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외상값이 409억 비유동은 뭐 미지급금 2,400만 원 리스 부채 뭐 3억 5천 빼면은 비유동은 패스해야 되고 미지급금 유동 1년 안에 줘야 될 돈이 80억 총 1년 안에 줘야 될 기타 채무가 한 매입 채무 합쳐가지고 504억 정도 된다. 국내 재화구입에 따른 매입 채무의 평균 지급일은 외상값은 1개월 내에 주는 걸로 하고 주고 있었고 대금 청구일부터 60일 초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없다. 60일 넘어서 주는 이자 갚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내지 않는다 이 말이겠지. 대금 청구일부터 60일 초과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렵게 적어놨다. 대금 청구 내가 받는 걸로부터 60일을 초과함에 따라 통과. 국내 재화구입에 따른 매입 채무의 평균 지급은 외상값은 2개월 이내로 주는 걸로 하고 국내 국외 수입 재화는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있다. 그 가져오는 게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있다. 자, 또 차입금 은행에서 이자를 주면서 빌린 돈, 뭐 다른 데서 이자를 주면서 빌린 돈, 단기 차입금이 313억이고 101억에서 장기 차입금이 61억. 자, 비유동 장기 차입금인데 당연히 비유동이지. 장기 차입금 비유동에 65억. 그래서 한 다 합치면 430억 정도밖에 안 되네. 이자율은 3%, 49억짜리 3%짜리 있고, 그리고 또 뭐 60억짜리 3.2% 있고, 38억짜리 2.5% 있고, 7%짜리는 없네. 이번에 갚았네. 43억짜리. 와, 7%. 급했단 모양이죠, 맞지? 28억짜리 5.7% 있고, 15억짜리 6.5% 있다. 총 313억 그 차입금이 있다. 그리고 장기 차입금은 61억. 장기 차입금은 뭐 상금채 3년짜리 0.65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다. 패스 하여튼간에 있다. 자금 상환 스케줄은 21년에서 22년까지 61억 갚는 게 스케줄이 있고 22년에서 23년에 이제 갚는 게 한 52억이요. 덩어리 큰 두 개가 있다. 통화 선도 계약 아까지 말했던 통화를 이렇게 미리 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손해 보든지 이득 보지 않는 그런 선도 계약을 16억치 했다 해 가지고 이게 금융 부채 잡히나? 그렇겠지. 자, 충당 부채. 자, 사회 적립 자산의 공정 가치 구성 요소. 사회 적립 자산 회사 사장이 회계로 이제 삥땅 칠 수 있으니까 직원들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에 회사 밖에다가 적립해서 보관을 하자. 그래서 그거는 보통 안전한 자산, 채권이나 예금이나 이런 데다 맡긴다. 206억치 예금으로 맡겼다. 그럼 여기서 이자 나오겠지. 그거는 금융 수익이나 이렇게 기타 수익으로 또 들어오는 거지. 이제 이런 건 안전하잖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이렇게 한다.
자본금 이제 자본금 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액면가 500원 곱하기 주식수로 하면 자본금 55억. 기타 불입 자본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발행가 빼기 액면가라 그랬잖아. 그게 1,005억이고 자기 주식 이거 스톡 옵션 이런 거 한다고 자기 주식 7천만 원. 기타 자본 잉여금, 기타 자본 잉여금 이거 기타 자본 잉여금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모르겠다. 하여튼 24억. 그래서 1,028억 정도가 자기 기타 불입 자본 구성 요소. 그 이익 잉여금은 말 그대로 이익이 나서 쌓아두는 돈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 잉여금인데 남는 돈, 이익으로 남는 돈, 미처분 아직 이익으로 남았지만 처분하지 못한 잉여금 이런 거 다른 말로 결손금이라고 하지. 임의적립금은 회사 임의로 그냥 적립하는 거 530억. 이익 준비금은 요거는 상법 기준에 따라 자본금 50%만 쌓아둘 수 있게 했는 거고 이익 준비금은 임의적립금은 이때까지 봤지만 그거는 얼마까지 된다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요거는 그냥 회사 마음인 것 같더라고. 근데 배당금을 나갈 때는 이익 잉여금에서 나가. 이익잉여금의 변동 내역, 요 배당금 24억 지급했는 거 시작할 때는 945억으로 전분기 시작해서 딱 넘었는데 945억인데 이거 전분기는 3분기니까 자 잠깐만 이거 일단 요건 패스. 자 820억에 시작해서 배당금 24억 주니까 그리고 단기 순이익 260억 더하니까 빼고 더하고 하니까 1,056억이 됐다. 요렇게 그냥 하자. 요거는 해석을 하면 좀 그렇겠네. 그리고 기타 자본 구성 요소는 해외 사업에서 이제 인도 공장, 중국 공장 거기에서 들어오는 손익이 54억 들었다. 작년에는 13억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54억 들었다. 54억 들어왔다라는 게 54억이 들어온 게 아니라 까먹은 것까지 다 합칠 금액이니까 54억이 됐다. 뭔 말이냐면은 전분기는 6억으로 시작해서 이거 뭐야 이건 전기 말이고 이 전분기가 같은 분기 전분기에는 8억이 됐단 말이고 넘어올 때는 전기 말에는 13억이 됐단 말이야. 13억에서 넘어왔는데 요번에 해외 사업에서 68억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13억에서 68억 마이너스 13억에서 68억을 빼니까 54억이 됐다. 54억을 버는 게 아니라 68억을 벌었는데 기존에 13억을 뺐더니만 54억이 됐단 말이겠지. 기타 수익 요거는 요 자본금까지 다 했네. 자, 자본금까지 다 했다. 요거는 매출 그거는 저거 이제 다음 코너 요거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 할 때 하겠습니다. 포괄 손익 계산서는 2부로